여러분, 혹시 자동차 사고랑 저 멀리 우주로 날아가는 로켓이 같은 물리 법칙으로 설명된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바로 그 단 하나의 엄청난 법칙, 운동량 보존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세 가지 자동차 충돌, 당구 게임, 로켓 발사 겉보기엔 정말 아무 상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 모든 걸 관통하는 아주 우아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PI equal PF. 처음 운동량은 나중 운동량과 같다.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외부의 방해가 없는 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과 후의 운동량 총합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그럼 이 법칙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상황부터 시작해 보죠. 바로 물체들이 딱 일직선으로만 움직이면서 꽝 하고 부딪히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 충돌이라는 게요, 다 똑같은 충돌이 아니에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걸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뭘까요? 바로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움직이는 에너지가 충돌 후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먼저 완전 비탄성 충돌을 볼게요. 이 그림처럼 트럭이랑 차가 꽝 부딪히고 나서 한 덩어리가 돼서 같이 움직이는 경우예요. 그럼 원래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찌그러지는 소리, 열, 모양 변형 이런 걸로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가장 많이 사라지는 충돌입니다. 그럼 정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바로 탄성 충돌이라는 건데요. 당구공을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꽝 부딪히고 나서 서로 완벽하게 튕겨져 나가죠. 정말 신기하게도 이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가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됩니다. 물론 현실에선 거의 불가능한 이상적인 상황이긴 하지만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개념을 한번 섞어볼까요? 여기 탄도진자라는 아주 똑똑한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날아오는 총알의 속도를 재는 건데요. 먼저 총알이 나무 토막에 쾅 박히죠? 이건 앞에서 본 완전 비탄성 충돌이에요. 운동량이 보존되죠. 그리고 그 다음 총알이 박힌 나무 토막이 위로 쭉 올라갔는데 이 과정에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와,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두 가지 법칙을 한 번에 써먹는 거죠. 근데 사실 세상만사가 그렇게 일직선으로만 일어나진 않잖아요. 물체들이 비스듬하게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 좀 더 현실적인 2차원 공간으로 이야기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당구 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공들이 정면으로만 부딪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 이렇게 비스듬히 비껴 맞잖아요. 바로 이런 스치는 충돌이 2차원 충돌인데요. 이제부터 골치가 좀 아파집니다. 왜냐하면 운동량이 그냥 앞뒤로만 가는 게 아니라 가로 방향 X축과 세로 방향 Y축으로 쪼개서 생각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걸 푸는 아주 강력한 비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X축은 X축 길이, Y축은 Y축 길이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방향 운동량의 총합은 충돌 전후에 변하지 않고 세로 방향 운동량의 총합도 충돌 전후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자, 이 원리를 이용하면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충돌 문제도 딱 4단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준이 되는 좌표를 딱 정하고요. 둘째,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셋째, 방금 말한 것처럼 X방향, Y방향 각각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고요. 마지막으로, 만약 이게 탄성 충돌이라면 에너지 보존 법칙까지 써주면 끝! 어때요? 생각보다 체계적이죠? 자, 지금까지는 뭔가랑 부딪히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법칙이 얼마나 경이롭게 쓰이는지 정말 상식을 뒤엎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무것도 밀어낼 게 없는 텅 빈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지구에서는 쉽죠. 자동차는 타이어로 땅을 뒤로 밀고 우리는 발로 땅을 뒤로 차면서 앞으로 가잖아요. 뭔가 밀어낼 게 있으니까요. 근데 우주는 텅 빈 진공 상태잖아요? 밀어낼 공기도 땅도 없어요. 그런데 로켓은 어떻게 그 허공을 가르며 날아갈 수 있는 걸까요? 정말 미스테리 아닌가요? 정답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로켓은 바깥에 무언가를 밀어서 나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핵심은 시스템을 어떻게 보느냐에 있습니다. 여기서 시스템은 로켓 본체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든 연료까지 전부 하나로 보는 거예요. 로켓이 이 시스템의 일부인 배기가스를 엄청난 속도로 뒤로 팍 내뿜죠? 이게 작용이에요.
그러면 전체 시스템의 운동량을 0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인 로켓 본체는 그 반작용으로 앞으로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밀면서 가는 거죠. 바로 이 원리, 스스로의 일부를 버리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바로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갈 수 있는 로켓을 만드는 핵심 공학 기술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리를 수학적으로 딱 정리한 게 바로 이 유명한 치올쿠프스키 로켓 방정식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로켓이 얼마나 빨라질 수 있느냐는 가스를 얼마나 빨리 내뿜는지, 그리고 또 하나, 연료를 꽉 채웠을 때의 무게와 다 썼을 때의 무게, 즉 질량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럼 로켓을 하늘로 밀어올리는 그 강력한 힘, 추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 역시 간단합니다. 배기가스를 얼마나 빠르게 뿜어내는지, 그리고 1초에 얼마나 많은 양의 연료를 태워서 뿜어내는지, 바로 이 두 가지가 추력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까 그 방정식에 자연노구가 있었죠? 이 녀석 때문에 무작정 연료만 많이 싣는다고 속도가 계속 빨라지지가 않아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인류의 해결책은 정말 똑똑했습니다. 바로 무게를 버리는 거죠. 1단 로켓 연료를 다 쓰면 통째로 버리고, 2단 점화, 2단 다 쓰면 또 버리고, 이런 다단 로켓 방식을 사용해서 불필요한 무게를 계속 줄여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큰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국 아주 작은 당구공의 충돌부터 저 광활한 우주를 나는 로켓까지 모든 건 몇 가지 핵심 원리로 통합니다. 첫째, 어떤 일이 있어도 운동량은 보존된다. 둘째,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충돌의 종류가 결정된다. 그리고 셋째,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텅 빈 우주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추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 정말 멋지지 않나요? 원자에서부터 은하계까지. 어쩌면 이 우주의 모든 움직임은 이렇게 몇 가지 단순하고 근본적인 규칙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어떤 위대한 법칙들이 숨어 있을까요?